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다기보다는 좀 더운 기운이 좀 빠졌어요. 항상 저희는 오프닝을 이런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덕 아니면 좁아 터진 골목 뭐 이런 곳들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왜 나왔느냐, 오늘 정말 좋은 물건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반가워할 소식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매물 소개를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것보다 현장 소개도 한 번씩 해드리려고 한번 나왔는데, 이게 또 저희 업무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이제 흐려져서 오늘 그래도 촬영하는데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골목에서 좀 나왔는데, 항상 또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노후주거지 정비 사업을 우리가 임장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한번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9월 7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두 번째 대책인데, 이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대출 규제 강화라는 조건들도 있지만, 재개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이제 공공이 재개발을 많이 이제 가지고 갈 거라는 뉘앙스도 좀 보이기는 해요. 그 뉘앙스에서 가만히 보면 공공이 재개발 사업 진행하면 좀 편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들도 있고, 행정적인 규제가 완화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기부 체납이라든가 공공기여 등에 대해서 이제 사업성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 또 현장 임장을 나와서 직접 정비사업지에 대한 추진위원회도 방문을 한번 해보고, 부동산들도 얘기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되는 게 오늘 목적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많은 투자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를 저희가 또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또 업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업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지역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행당동입니다. 행당동, 왕십리에 있는 행당동인데, 우리가 행당동 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랜드마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투자자분들 행당동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딱 머릿속에 띄어야 게, 첫 번째가 행당역, 두 번째가 왕십리역, 세 번째가 한양대,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행당동이 이렇게 빨간 벽돌에 이제 열린 맨션들이 있는데, 지금 오면서 봤는데 이거는 동이 한 2개 동 정도 돼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까지 기와집들도 좀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나중에 추후 이런 곳들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이 노후하죠. 한번 다시 이제 우리가 왔던 길을 돌아서 가면서 우리가 행당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행당동이 아직까지 재개발이 못한 곳들도 몇몇 있거든요. 행당동 생각하면 흔히 아파트촌들이 있는 곳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쪽도 행당동이 맞고요. 이렇게 노후주거지들이 남아있는 곳들도 사실은 행당동이 맞습니다. 행당동에 지금 특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매물이 사실은 네이버에도 없어요. 원래 좋은 매물들은 네이버에 안 올리고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조금 의뢰를 받은 것도 있고, 그 매물만 딱 소개를 시켜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 매물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매물이 왜 좋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당동 현장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정비사업은 행당 8구역이고요. 이 8구역을 가기 전에 7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7구역을 가기 전에 7구역 앞에 있는 노후주거지, 아직까지 정비사업을 못한 곳들, 그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나왔고요. 7구역에 대한 모습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기 보시겠어요? 왕궁 아파트 앞에 레미안 첼리투스가 있듯이, 무학빌라 앞에 행당 7구역 푸르지오 서밋이 완공이 돼서 이제 입주를 시작했던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행당 7이고요. 행당 8로 가기 전에 행당 7구역의 재개발이 어떤 역사와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를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고급되고 세련된 행당 7구역 그리고 6구역 재개발이 어떻게 성공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이제 7구역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행당동 노후주거지를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제 행당 7구역, 요 아파트 이름이 서밋이에요. 호반 서밋 아닙니다. 일군건설사 대우건설에서 지어진 이제 푸르지오 서밋인데, 일군건설사 푸르지오가 하이엔드 브랜드로 짓는 게 서밋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이게 지금 세대수가 한 970인가 980인가 그래요.
보통 1000세대가 안 되면은 1분이 안 붙어요. 1분 시공사가 이제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1000세대가 거의 육박하기도 하고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시공사의 반증 마냥 푸르지오 대우건설사의 최고 하이엔드 브랜드가 붙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이 행당동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 사무실에 오시면은 사근동 설명을 한때 드렸었는데, 사근동이 어딘지 아세요라고 하면 잘 모르세요. 근데 행당이 어딘지 아세요라고 하면 다 아세요. 사실 사근동도 행정구역상으로 행당동이랑 같이 편입을 하거든요. 행당이 총 행당 1동, 행당 2동, 사근동까지가 행당동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행정동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행당동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랜드마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흔히 알아야지 거기가 부동산 입지적으로 유명한 지역인지, 각광받고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소외된 지역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랜드마크로 하면은 행당역이 있고요. 두 번째가 왕십리 일대, 왕십리 일대를 다 행당동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가 한양대 끝. 행당동은 그 한양 도성에서 조금 벗어나서 옛날부터는 뭐 성조오리, 뭐 성저심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표적인 부도심입니다. 서울에 3대 도심이 있다고 하면 종로, 강남,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 이런 것들이 3대 도심이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서포트 할 수 있는 것들을 부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의 대표적인 부도심이 뭐냐면은 여의도를 서포트하고 있는 영등포가 있고요, 강남을 서포트하고 있는 잠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도 부도심이고요. 이 서울 동부권의 부도심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청량리랑 왕십리입니다. 이 부도심의 역할이 뭐냐면은 업무, 행정, 주거, 상업시설을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아쉽게도 이 행당동 같은 경우는 업무랑 행정기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 행당역에서 하차하시는 적은 없을 겁니다. 지나간 적은 있지만 행당역에서 하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행당동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차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왕십리 한 정거장 더 가면 이제 왕십리역이 있잖아요. 왕십리에는 뭐 이마트 있죠, 메가박스 있죠, 엔터식스 있죠, 온갖 맛집이 있죠. 그리고 현재만 지나다니는 지하철 노선 수만 해도 총 4개가 지나다니죠. 5호선, 2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수인분당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행당이 왕십리에 좀 조명에 가려져 있었는데, 사실 왕십리에서 제일 지금 대장 아파트가 요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행당 7구역이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2009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2019년에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22년도부터 이제 착공을 해갖고, 이제 25년도 여름부터 아마 입주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세가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찍었습니다. 시세예요. 실거래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시세고요. 요 뒤편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서울숲 자이 아파트예요. 이게 1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이 아까 보셨다시피 행당 7구역에 있으면 얘가 행당 6구역 재개발 사업이었거든요. 얘가 원래는 대장이었다가 지금 푸르지오 서밋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이제 대장이 바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여기 앞쪽 동이 훨씬 더 왕십리역이랑 교통적 구성이 더 편합니다.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이제 한양대 방면으로 좀 걸어가고 있는데요. 행당동이 옛날에 사진을 보시면 행당 8구역 같은 거 사진 보시면 막 무허가 판자촌도 좀 제법 보이고, 막 기와집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되게 그때 사진을 제가 로드뷰로도 먼저 보고 나왔는데, 그때 옛날에 노후주거지 당시에는 상당히 구릉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 조경들을 보면 구릉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판상형에다 평지형 구조로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잘 지은 재개발의 케이스죠. 제가 생각하는 행당 7구역 푸르지오 서밋은 정비사업 기간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굉장히 반듯한 재개발의 사례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 행당 7구역이 이제 조합원들 8사타의 분양가가 7억이었거든요. 7억 2천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자료가 없는데 귀한 자료 어떻게 찾아서 이제 확인해 보면 7억 2천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매매 이제 호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 있는 시세가 지금 28억에서 30억 정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30억 아파트를 우리가 용산에서는 좀 흔히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용산을 끼고 있는 옆에 마포나 성동에서 부도심 쪽에서만 본다면 30억 찍고 있는 데가 지금 뭐 마레프가 한번 찍었다가 요즘에 잠깐 다시 내려왔죠. 그런 것처럼 엄연한 투자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투자 가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행당 6구가 거의 끝까지 왔거든요. 네, 앞에 보시면 또 다른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가 지금 카메라에서는 2개 동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더 올라가다 보면 옆에 동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오늘 꼭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건데, 이거는 재개발 사업은 아니었어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행당 도시지구 정비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도시 재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비 사업으로 갈 거냐 하다가 이제 정비 사업으로 갔는데, 옛날에 여기는 그냥 진짜 완전히 공장도 아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진짜 59년 왕십리 그때 생각하면은, 예, 그런 노래를 보았을 때 여기 전부 다 막 뭐라 그러죠? 포차도 아니고 막걸리 탁주집들 있었고, 막 석유집 있었고, 드럼통 날르고 고철 가게 있었던 동네인데, 이렇게 지금 42층 주상복합 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얘는 지금 행당 6구역 7구역보다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시세가 지금 25억 시세 정도는 되세요. 84가. 네. 요거는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 채널에서 역세권 사업 정말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주상복합 재개발이라고 하면 투자자분들이 꺼려 하세요. 아, 나는 뭐 아파트가 좋아, 주상복합이 뭐야, 아유 막 불편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역시도 주상복합입니다.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재개발이 되는데 멋지지 않나요? 네. 재개발에 성공해서 이 정도라도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좋은 입지로 갖고 있어도 사실은 성공했다고 봐야죠. 재개발을, 이 행당동이 언제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는지를 제 스스로 한번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90년대로 넘어갑니다.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부촌의 상징 어디죠? 평창이랑 성북동 빼고 압구정이죠. 압구정동 초반에, 압구정동 9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 압구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미지가 총 2개예요. 하나 X세대, 하나 오렌지족. 네, 전부 다 압구정 사람들이에요. 그 압구정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운 부촌을 형성을 하면서 주변에 또 뭐가 들어가요? 학군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새로운 제2의 강남 부촌이 대치동으로 되고, 서초, 반포, 잠실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지다가 97년에 뭐가 오죠? 나라가 한번 부도가 났죠. IMF 때 한번 잠잠했어요. 부동산 버블이 다 꺼지고, 압구정에 사셨던 분들은 해봐야 뭐 대치동으로 이사 가시고, 그렇게 살다가 잠잠합니다. 97년도 아파트부터 다시 이제 쓰러졌던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제가 뉴스 기사를 막 찾아보면 저는 옛날 뉴스 기사들을 많이 찾아봐요. 왜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2002년인가 2003년에 이상한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와요. 서울시에서 성수동 땅 일대를 개발하려고 매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서울숲을 더 발전을 시켜서 문화, 복합, 주상, 주거, 상업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때 나온 게, 그 결과물이 지금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갤러리아 포레가 있고 아크로포레스트가 있죠. 지금 한 70억 가지 않나? 60억. 아예 넘사벽이라서 쳐다도 안 보기는 하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면은 더샵 주상복합 아파트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 건너편이 바로 서울숲 성수동이에요. 그 위에서는 서울숲이랑 성수동 갤러리아가 보여요.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행당동의 개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2005년도부터 2008년도. 네.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제일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뭐 베이징 올림픽. 그때 잠실 아파트, 2008년도 또 제가 아파트 시세를 찾아봤거든요. 2008년도 잠실 리센치 아파트 84타입 거래 가격이 17억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는 붐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잠실 아파트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 차익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이제 고점으로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은 잠실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25억에서 30억을 호가하고 있는 아파트로 탄생이 됐습니다. 네, 20년 걸렸어요. 1년당 수업료 참으면서 1억씩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런 게 또 이제 정비 사업의 또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걸 이제 로또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로또 재개발은 끝났어요.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은 또 안 끝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지를 정말 잘 공부하시고 찾아보시다 보면은 좋은 현장들이랑 좋은 물건들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의 사업성을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신다면은 로또 재개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당 7구역은 이제 다 본 것 같고요. 설명드릴 것도 제가 준비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행당 8로 가서 현재 지금 행당 8구역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사업성이 어떤지를 한번 지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까 우리가 이제 행당 7구역에서 좋은 아파트들, 네, 새삥들만 보고 오다가 이제 행당 8구역에 왔습니다. 끝자락에 와 있어요. 초입이기도 하지만 뭐 끝자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은 요 담벼락, 이게 지금 행당동 대림 아파트인데 얘도 한 3,000세대가 넘어요. 행당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2번 출구 1번 출구 사이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뒤편에 있는 노후 주거지들이죠. 이렇게 분지처럼, 화산 분지처럼 쭉 파여 갖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기존의 행당 8구역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 안으로 내려가면은 또 오늘 또 되게 굉장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면 미로예요. 행당 8구역은 올해로 재개발에 4수 도전하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 재개발로 도전을 했다가 좌초를 먹고 이제 실패를 하고, 21년도부터 4수네요, 4수. 21년도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는 거거든요. 21년도에도 한번 떨어지고 작년에도 구역계 동의서 걷어갖고 접수를 했는데 구청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들어갔었던 곳이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지금 제 손에서 일부 정도, 이제 요 정도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거는 요번에 재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 확장 편입된 곳들입니다. 네, 사실 여기 이 도로를 기준으로 여기는 하왕십리동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행당동이라고 하거든요. 올라가면서 한번 설명 한번 쭉 드릴게요. 행당 8구역이랑 작년에 조금 뜨거웠죠.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유튜버들이 많이 좀 설명을 했었던 하왕 9구역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네. 행당 8, 하왕 9가 많이 붙어 있는데, 하왕 9는 반대가 좀 너무 심했다라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거기도 이제 반대 동률 25%가 넘어서 이제 효력이 정지됐고, 행당 8은 반대가 접수가 안 됐어요. 특이하게. 행당 8구역 같은 경우는 반대 동의율이 이제 구청에서 보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네, 원래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사업을 철회시키려면 25%가 넘어야 되거든요. 25%를 넘기지도 않았어. 20% 언저리야. 근데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 접수 신청을 거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정비사업지든 비슷해요. 노후 주거지, 즉 이 구역 안에서 우리 건축물대장 연한을 검색을 했을 때 노후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30년 차 이상의 동의율이 아직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걷어오세요 라고 해서 사실 작년에 좌초되고 올해 재도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다세대들도 좀 있어요. 다세대들도 좀 있고요. 이 아트빌라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거의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건축물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세대들도 좀 있고 이렇게 단독 비율도 제법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당 8구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랑 단독의 밸런스가 비교적 좀 제법 좋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언덕에 구릉지가 상당히 되어 있고 주차하기도 많이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당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만 정비사업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많은 물건들이 손바뀜이 한 번씩 됐어요. 손바뀜이 될 때마다 기대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동의율이 최초에는 48%였다가 이제 작년 60%까지 걷었는데, 동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시세도 똑같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동네가 이렇습니다. 네. 담벼락이 부러져 가지고, 네. 담벼락 철거 안내문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애들이 이렇게 다니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세가 몇 번씩 바뀌고 시세가 올라가고 손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또 되팔고 나온 사람들도 있느냐?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 당시에 빌라 투자 금액으로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만큼 동네 가치가 굉장히 미래 가치가 많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인정을 받았었던 곳이고, 제가 이제 행당 8구역에 올 때마다 블로그 할 때도 여기 사진 한번 찍긴 했었었는데, 지금 행당 8구역 온전한 곳들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조금 비교적 낡은, 네, 건축물들도 있거든요. 행당동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더 이상은 신축이 안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신축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신축 공사를 할 만한 빌라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구릉지거나 중턱에 있기 때문에 공사 차량들이 들어오기도 굉장히 좀 협소하고요. 필지 정리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응답하라 1988 이런 데 보면 도둑 못 들어오게 한창 도둑이 성행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담벼락이죠. 그리고 신축에 못 들어온 두 번째, 이게 제일 확실한 건데, 지금 행당 8구역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에서 행위 제한 구역이고 설정이 지정이 됐어요. 그런 조건에 더 이상의 조합원이 늘어나거나 더 이상의 구분 등기가 돼서 소유주가 늘어나는 행동에, 그런 행위에 건축 인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게 지금 성동구청의 기조거든요. 원래 작년에 한번 끝났는데 올해 연장돼 갖고 내년 1월까지 다시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정말 구청에서 이제 행당 8을 정말 재개발을 해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다르게 봤을 때는 행당 8이 정말 그만큼 투기 수요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빠른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더 이상 못 짓게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요, 저는. 재개발에 한해서는 그런 시그널이라서 정부에서 이미 그렇게 차단을 했다는 거는 나중에는 뭔가가 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 4년 사이에 물건들이 꾸준히 야금야금 거래가 됐던 동네이기 때문에 이 행당동에서는 비교적 신축급 매물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고 하면은 바로 소진이 됩니다. 행당동의 투자 시세 평균이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됩니다. 4억에서 4억 5천 갖고 대지집은 큰 것도 못 사요. 작은 것도 살 수는 있죠. 그리고 큰 거를 산다고 했을 때는 또 뭐 반지 하나, 위반 건축물들을 사야 되는 게 행당 8구역의 매물 현황인데요. 저희가 확보한 매물은 뭐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매물 중에서 굉장히 준수하다는 편에 속하거든요.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쪽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소리가 안 담기니까. 지금 오물차 지금 오셨습니다. 오늘 로또를 사야 될 것 같아요. 로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우리가 보통 주말에 대박 날 걸 기대하면서 평일에 로또 한 장을 사갖고 우리 가슴팍에 항상 지니고 살잖아요. 이 행당 8 투자하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고 일단 이 비싼 금사라기 땅에 먼저 깔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에 투자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겠죠. 강남 재개발보다는 오히려 강북권 재개발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많이 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말씀드리는 순간 요 뒤쪽이 지금 하왕 9구역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주민센터 앞에서 행사하는 것 같아서 또 가면 또 오늘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가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행당 8이 말 그대로 재개발이 되면은 정말 로또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행당에 이제 사실 아는 친구가 계세요. 지인분이 계시는데 소유주세요. 그래서 행당동 사업 설명회를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날 어느 사업 설명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롯데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그리고 삼성건설, 레미안, 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 전부 다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품 나눠주면서 인사를 하는 광경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법 굵직한 정비업체가 붙었습니다. 여기는. 그쪽에서 이제 나중에 아파트 조감도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은 한 1800세대 정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요번에 늘어난 구역에 합쳐서 조합원 소유주 수가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임대주택 빼고도 일반 분양이 한 700세대 정도는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은 아닌데, 좋은 사업성은 아닌데 준수하다. 한 줄평 준수하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당 8은 물건도 많이 없어요. 이 유튜브가 오늘 촬영을 하지만 저희가 방송에 나갈 시점에 그 물건이 소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시고, 지금 성동구 행당 8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아요. 용산에서 투자 금액이 5억 선에 이제 접어들었죠. 4억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신통 구역 선정된 곳들은 못 들어가고,
다른 곳들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사업성도 안 좋아. 또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아. 이런 고민 때문에 항상 우리가 투자 타이밍을 다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작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길이 또 막혔네요. 길이 제가 여기를 이제 몇 번을 와봤지만 이렇게 유튜브 촬영한다고 골목까지 들어올 일은 거의 없어갖고 왔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아무튼 행당 8은 지금 사업성도 굉장히 준수한 편에 들어가는 거고요. 투자 매물이 쉽게 네이버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비교적 저렴한, 그러니까 매가가 저렴하다고 그게 더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가가 있을 때 안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게 되면은 비교적 비슷한 투자 금액으로 형성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뭐 반지하를 살 수도 있고 옥탑이 껴있는 위반 건축물을 매입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잘 보시고 나중에 감정평가가 어떻게 좋게 나올지는, 네, 일단은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한번 현지 방문하셔서 얘기를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일단 매물 자체가 많이 없는 동네이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 매물에 대한 희귀성, 그리고 매물에 대한 미래가치, 아까 행당 7구역, 6구역 등을 보고 오셨죠? 네, 얼마 안 걸려요. 도보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개발호재 하나, 마지막으로 왕십리. 왕십리역, 제가 항상 갖고 있는 부동산 지론이 있죠. 저번에도 공덕동 설명드렸는데, 교통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요, 사람이 몰리는 곳은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십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4개의 호선, 5호선, 2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그리고 2호선, 5호선 다 강남 가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4개의 노선이 있는 걸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왕십리역에는 또 GTX C노선이 들어올 거예요. GTX C노선, 그리고 아마 그리고 동북선까지도 또 개통이 됩니다. 노원구에서 왕십리까지 들어오는 거. 이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왕십리, 이 행당 8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왕십리역을 지나가는 광역 노선만, 지하철 노선만 총 6개가 되거든요. 6개가 됐을 때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상승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6개 노선을 뭐 헥사블 역세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펜타 역세권도 대단한데 6개 노선이 다 서울 중심과 광역을 통과를 한다. 이런 거는 아마 서울역 아니면 왕십리역이 대부분이, 왕십리역 2개가 거의가 다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행당 8구역에 관한 투자 문의는 매물이 금방 소진될 수도 있고요. 소진되더라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매물이 또 좋은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나오더라도 나중에는 정말 피가 더 붙을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감당이 안 될 만한 금액으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행당 8구역 아무도 설명 안 하죠, 유튜버들 중에서.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려고 나왔고요. 또 행당 8구역과 준수하게끔 또 성장할 수 있는 저평가 지역들은 저희 또 머릿속에도 많은 구역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